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 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를 채웠을 뿐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애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을 할애했을 뿐입니다. 13일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을 봐도 위헌적인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사는 집, 민생, 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매일 2,700개 이상의 사업장, 매시간 110개가 넘는 점포들이 문을 닫는 셈입니다. 2차 국정협의회가 지연된 6일 동안에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삶의 터전을 잃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 절망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향후 추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를 해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2차 간을 참석시켜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고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 회의에서 소득 대체율 정부 여당은 42%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44 내지 45%를 주장해서 그 중간선인 43%로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측 제안은 보험료율 13%, 소득 보험료율 13%에다가 자동 안정장치 도입 그리고 소득 대체율 42%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면은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는 못 받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소득 대체율을 43%에서 조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도 여기 우리 당 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전부 대다수의 연금특위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동 조정장치 도입 없는 그 소득 대체율 44%는 절대 받을 수가 없고 43%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당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적자가 788억씩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소수당이고 민주당이 동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연금 재정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에 도움이 된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하에서 그 모든 비판과 비난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그런 각오하에 0.5%만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검토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 부분이 타결이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43.5%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43.5인데 0.5%를 양보를 못하고 44를 고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이 43.5였습니다. 의장 중재안이. 근데 제가 그 0.5%만 좀 내려라. 소득 대출 1% 차이가 나중에 가면 한 300조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건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못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게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국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경제를 위하는 정당인지 정말 어제 실망을 해서 결국은 회의가 이게 파열음만 내고 끝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그런다면은 불충분하지만은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1년의 시한을 두고 소득 자동 안정장치를 비롯해서 다층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전 내정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0번째 줄 탄핵, 정치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입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거대 야당의 29번 줄 탄핵으로 4억 6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 직무의 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일 것입니다.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제1책무는 안정과 수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 안정과 민생 수습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세력 역시 내전 조장을 위한 30번째 줄 탄핵과 명분 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